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큰일이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내놓는데요. 따라서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큰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전세가 기해지는 난리, 전세 난리 되겠죠. 이런 난리는 우리는 뭐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멀리는 1989년도 12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죠. 그래요. 1989년 12월 30일, 즉 1990년부터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당시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법도 뭐 요 당시에, 즉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대요. 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상가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법이죠. 상가 전세 기간, 월세 기간이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대 5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가 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5년 동안 내가 상가 전세 보증금이나 상가 월세를 올려받지 못하네? 그럴 바야 차라리 5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상가 월세가 상승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죠. 임대차 3법에 기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또 개정됐지 않습니까? 요 개정 내용의 핵심은 요거죠. 2 플러스 2년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세입자는 4년 동안 살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노란색 수도권이나 시일선 5대 광역시나 점선인 기타 지방이나 이처럼 전세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초급등하였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2020년 전세 가격 급등이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제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부터 2020년도의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9년도 2.2%, 2020년에는 마이너스 0.9%, 또한 CD 금리 이자율을 놓고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이자율이 1.53, 2020년에는 0.66이었다는 거죠. 한 0.9%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도 2.45, 그리고 2020년에는 2.59로 오히려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금리가 살짝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금리의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는 사실, 좀, 그렇죠? 또한 2019년과 2020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세금 변동 그래프를 살펴보죠. 어때요, 여러분? 2020년 중반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의 전세 금액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이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2017년 대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7월 때까지 금리가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 요때 전세 금액이 또 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요 시기에 전세 금액이 이처럼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금액 상승 원인을 저금리에서 찾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 그러니 저와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요, 지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닥쳐올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를 하게 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 발표한 시점과 현재 시점의 매매 물량과 전세, 월세 물량을 비교해보니 다음 화면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3%가 물량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이 증가됐다. 송파구는 2.5% 증가, 광진구는 1.2% 증가, 도봉구는 2.5%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팔겠다는 매물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뭐니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집을 팔겠다는 매물 증가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요, 서울 전체 마이너스 9.46%, 송파구는 14.3%, 광진구는 마이너스 12.9%, 도봉구는 마이너스 12.3%, 이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즉,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 발표 이후에 서울의 매도 물량은 증가가 되고 전세 물량은 감소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의 전세 물량이 감소되는 원인,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첫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때문에 전세로 내놓은 것을 이제 매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무서워서 팔지 못하고 그냥 전세로 계속 돌렸던 사람들이 야, 이제 세금을 중과세를 안 해준다네? 그러면 이제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임대차 3법이 개정된다고?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2년으로 또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전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요렇게 집주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5월 10일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또 다른 부동산 이슈, 그래요. 또 무엇을 어떻게 풀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또 톡하고 튀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라도 부동산 이슈가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차기 정부 들어서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한 뒤에 그때 전세나 매물로 던지자. 따라서 지금은 뭐 하자? 전세를 회수를 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현금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전세 만기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기존의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빈집으로 놔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전세 매물과 매도 매물은 기존의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빈집으로 당분간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듯 싶어요. 임대차 3법이 개정된다라고 하고 또한 전세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더 기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넘어서 이제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급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